댓글에 네. 전통 결혼식을 하는데 신부집이 아주 못 살 경우에도 전통 결혼 비용을 반반을 내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 전통 혼례 비용이 반반이라는 개념보다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자, 똑같은 신랑이 신부집에 금액을 똑같이 줘요. 똑같이 주는데 아주 손님이 많은 집 기준으로 절반 정도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 오는 손님, 그 손님의 절반 정도를 비용을 주기 때문에 만약에 자 신랑 신부집이 아주 참 못 산다 그러면 손님이 그렇게 많이 안 와요. 그분들도 많이 못 다녔을 거니까 그분은 사실 100여 명 정도 와요. 100여 명 정도 온다 그러면요 이 돈 갖고 다 됩니다. 모두 절반이 아니고 자 베트남의 시골에 결혼식을 했을 때 손님이 어느 정도 많이 오는지 기준으로 절반이거든요. 300명에서 400명 정도 오는 기준. 근데 예를 들자면요 저희 처갓집 기준으로 보면요 한 700명 800명 와요. 얼마 전에 뭐 우리 장모님 뭐 2주년 제사인데도 600명이 왔으니까. 근데 그런 집을 때는 반도 안 되죠. 근데 일반적인 신부들 기준으로 해서 손님이 많이 오는 집 300, 400명 중에서 절반 같으면은 신부집이 못 사는 집 100명, 150명 오는 거는 신랑이 주는 돈, 이 돈만 갖고도 다 해결돼요. 금액도 밝힐 수 있나요? 어느 정도인지? 한국 돈 기준으로 자 부모님한테 약 한 280만 원 정도 됩니다. 베트남 돈으로는 5천만 동. 왜? 신부집에서 많이 들어가는 집은 사실 베트남 돈으로 1억 동 정도 하면 해요. 작게 하는 집은 보통 5, 6천만 동. 조금 손님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한 7, 8천만 동. 그 다음에 그거만 이제 부모님한테 주고 또 신부한테 별도로 여기서 호치민에서 고향까지 갔다 오는 차비하고 또 별도 결혼식 준비 신부가 하는 것도 있잖아요. 화장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부분은 네가 쓰라면서 1,000만 동을 줘요. 그게 한국 돈은 한 55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 따지면은 신부한테와 부모한테 주는 거 따지면은 6천만 동.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은 약 한 330만 원 정도 되죠. 그러면은 많이 오는 경우에 그렇답니까? 손님이? 그렇죠. 아니 손님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모든 신부한테는 똑같이 줘요. 똑같이 주다 보니까 손님이 많이 오는 신부는 그게 한 절반 정도 쓰고 자기들이 절반 보태야 될 거고 손님이 작게 오는 신부집은 그 돈만 해도 다 된다. 이해했어요. 그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지. 작게 오는 손님도 절반, 그게 절반 주고 이게 아니고요. 그러면 작게 오는 신부집에서는 뭐 한 200만 원 줘야 되게요? 그러면 누구는 200만 원 주고 누구는 330만 원 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냥 모든 신부들은 다 동일한데 그 기준을 뭘로 잡느냐? 신부집이 어느 정도 손님이 온다 하는 집 기준으로 사실 한 300명, 400명 온다 그러면 시골에서 좀 많이 오는 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제로원에서 하는 스타일입니다. 예, 저희 회사 기준입니다. 그 어떤 개인 결혼하신 분이 그 신랑분한테 전통 혼례비를 2천만 원 요구한 사람이 있어요.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한국 돈으로. 그분이 내역서를 쫙 적어놨어요. 자, 웨딩 촬영 400만 원. 한국 돈을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소개하는 사람이 베트남 사람인데 한국말을 응대해요. 그분이 한국말로 적어놨더라고요. 웨딩 촬영 400만 원. 그 다음에 또 웨딩 촬영 켜놓고 또 결혼식 촬영 또 있어요. 이게 드레스, 대여, 결혼식 촬영 250만 원. 한국인데? 결혼식 음식 1,300만 원. 한국에서도 그렇게 보기 힘들어요. 예. 그리고 부대 비용 또 뭐 100몇십만 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거의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결혼식 비용 1,300만 원 같으면은요. 음식 비용. 그러니까 결혼식 파티하고 적어 놨더라고요. 음식 비용만 1,300만 원 같으면요. 아마 한 1,500명 넘게 와야 될 거예요. 그러면 1,500만 같으면요. 운동장
학교 운동장 빌려야 됩니다. 시골에 신부집 마당에 천막 쳐놓고요. 자, 저도 다른 어떤 시골의 결혼식은 뭐 많이는 안 가봤지만은요. 장례식을 한 600명을 이렇게 받는 걸 봤어요. 보면은 장례식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이 꾸준하게 왔다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손님이 바글바글하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식은요. 왔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꺼번에 보이죠? 아침 9시면 9시에 쫙 와서 3시간이면 3시간 딱 하고 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동시에 앉아요. 그러면 시골 한 테이블에 보통 10명 기준으로, 예? 보통 20개, 많이 하는 집이 30개 써요. 보통 이제 몇 상, 우리가 여기 말하면 상을 몇 개 하느냐, 몇 상 준비하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20상, 많이 하면 30상이에요. 그러면 200명, 300명이에요, 이게. 300명, 400명 온다 그러면은, 아, 그 집 참 손님 많네. 근데 좀 신부집이 가난한 집은 또 실제적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가난한 집은 식을 안 하는 집이 있어요. 전통을 그냥 호치민에서 결혼식 하는 걸로 끝나고 자기들도 부주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올 손님 별로 없어요. 그런 분은 신랑들한테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결혼 그 전통을 비용을 부모님한테 좀 주라 그러죠. 주라 그러고 보통 이제 이게 그 베트남 결혼을 진행할 때 저희 회사 기준으로는 보통 신랑이 2번 들어와요. 2번 들어오는 거는 베트남 선방식으로 혼인신고를 할 때 2번 들어오고, 그러면 한국 선방식으로 하는 혼인신고를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거는 신랑이 한 번만 들어와도 돼요. 근데 한 번만 처음 와서 하는데 그때 뭐 전통혼례를 언제 와서 하는 거는 신부집에서 나중에 또 하겠다 그러면은 나중에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 그 얼마 전에 이런 일 한번 있었어요. 보통 그 신부 고향에 우리 이제 혼인신고 접수를 하면은요, 2주 또는 3주 후에 언제 오라고 날짜를 줍니다. 관공서였어요. 관공서에서. 그러면 그 날짜 이후에 관공서에 이제 날짜 전에 가서 언제 신랑이 옵니다 하고 날짜 변경 신청이 항상 다 돼요. 모든 우리 신랑 신부 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이번에 좀 별난 지역인지 날짜 변경 안 된대요. 무조건 그날 와야 된대요. 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신부 보고 이제 저희 와이프가 서류를 날짜 변경 신청서를 또 이래갖고 적어갖고 갖다 주라, 안 된대. 신부가 심지어 돈을 좀 써가지고까지 하려고 해도 안 된대요. 할 수 없이 신랑이 오게 됐죠. 오게 됐는데 문제는 촉박하게 한 일주일 앞두고 무조건 그때 와야 된다 이제 결정을 돼버리니까 전통혼례를 못 하잖아요. 전통혼례는 그래도 나름대로 부주가 아니고 뭐 저거 청첩장도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신부집에서 4월 1일 날 결혼식을 하면 안 되냐고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랑분은 결혼식 하러 일주일 빠져. 이번에 또 와서 또 빠져. 회사에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된대요. 또 연속 한 달 만에 뭐 2달 간격으로 막 이렇게 일주일씩 빠지면 회사에서도, 이제 이분은 큰 회사 같으면 그래도 덜한데 개인 그 건설 장비 쪽에 일을 하는 분이라 가지고 자기가 빠지면은 이 대치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랑한테 굉장히 부담이 오죠. 그래서 신부는 또 사실 그런 생각도 없이 남편이 오면 오는 줄 알고 날짜를 그 4월 1일 하면서 가길래, 그렇게 하면은 결혼식 전통혼례 못 한다. 일단은 지금은 못 하는 걸로 생각해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 신랑분 보고 다시 회사하고 조율이 되면은 저한테 통보했어요. 만약에 조율이 안 되면은 전통혼례를 없는 걸로 하겠다고. 일단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통혼례를 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한국 선방식으로 하면은 또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2번 정도는 무조건 와야 제대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방식일 경우에는 반드시 2번이 와야 된다. 2번 와야죠. 한 번은 결혼식하러 결혼식하고 서류를 이제 신부 쪽에서 접수해 놓으면은
베트남 관공서에 가서 사인을 하고 결혼 정서를 직접 신랑이 가야 되니까 반드시 그때 그게 가요. 저기 무슨 뭐 까마오 나면서 저 시골에 있어. 고향, 고향에. 신부 고향 군청에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신부 고향 도사법부로 갔어요. 도청 소재지의 사법부로 갔는데 이게 이제 베트남 옛날 막 인터뷰 그러면서 막 부조리가 많았잖아요. 우리 전부 다 뇌물 주고 우리가 다 합격시켜야 될 정도니까. 근데 지금은 그 부조리 때문에 이제 도사법부는 서류 처리만 하고 군청에 접수를 해서 그래서 처음에 접수하면 2주, 3주 후에 이제 된다는 게 뭐냐면은 군청에서 접수를 받아서 자기들이 결제하고 처리해서 도로 올라가서 도에서 결혼 정서가 만들어져서 내려와야 돼요. 그 기간이 한 예. 3주. 그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분 있어요. 아, 그 군에 우리 처갓집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갖고 날짜 빨리 땡길 수 있대요. 못 땡겨요. 절대. 왜? 서류가 올라가서 거기서 다 처리되고 만들어져갖고 도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사람이 가지고 가고 나중에 사람이 가지고 내려와요. 응? 근데 그게 어떻게 땡길 수 있단 말이에요. 서류가 안 만들어졌는데 담당자가 야, 근데 아무튼 신랑 입장에서는 그 군청에 가서 사인 하나 하러 들어오는 거잖아요. 사인하러 이제 들어오고 저같이 방문의 전통 혼례에 한꺼번에 그때 다 하는 거죠. 이제 겸사겸사. 야, 겸사겸사. 그리고 뭐 또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요. 신부 만나러 오는 것도 포함이죠. 그렇지. 그래서 저희들은 2차 들어와도 보통 일반적으로 2차 들어오면 공항에서 신부 만나고 고향에 내려보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고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와서 반드시 호치민 여기 호텔에서 신부하고 둘이 하루 저녁을 보내고 두 사람 석 달 만에 만나는데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갖고 그 다음 날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차도 조금 길게 잡아요. 와서 하룻밤 쉬고 고향에 가서 사인하고 전통혼례 다 하고 호치민 또 올라와서 여기서 또 하루 더 쉬고 그리고 한국 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1차도 7박 8일, 2차도 7박 8일. 근데 신랑분들 두 사람 신부하고 둘이만의 시간을 많이 갖도록 만들어주는 방식이에요. 그게 더 중요하니까. 서류, 부모님 집에 가는 거, 저는 그거보다도 두 사람이서 지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랑분들한테 해요. 오면은 오버타임 둘이 한번 지내고 시간 보내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면 신랑분들 맞습니다.